꿈에 그리던 밴드 연주에 참가한 주인공, 유명한 밴드 지휘자가 주인공 앤드류를 따로 싹 불러가지고 안심도 시켜주고 가정사도 살피면서 토닥여줍니다. 쉬는 시간이 끝나고 연주가 시작되자 갑자기 돌변하는 지휘자. 긴장이 아직 채 가지지도 않았는데 박자를 자꾸 틀려요. 그러자 지휘자가 의자를 바로 들어다가 집어 던지고 방금 전 앤드류에게 들었던 가정사를 그대로 이용해서 패드립을 시전합니다. 자, 여러분 같았으면 이 상황 참고 갈 수 있나요? 최고의 재즈 드러머가 되고 싶었던 숫기 없는 소년이 최고의 지휘자이자 최악의 폭군인 선생을 만나서 천재 드러머가 되는 이야기, 바로 위플래시가 오늘 염려산이 준비한 주제입니다. 위플래시는 2015년에 개봉한 약 빨고 만든 음악 영화입니다. 제가 보기에도 한국판 포스터를 가득 채운 문구들이 정말 하나도 과장되게 느껴지지 않아요. 전율의 백분, 아니면 천재를 갈망하는 광기가 폭발, 이런 식의 이야기들. 실제로 이 영화를 본 사람들은 영화가 가진 에너지를 잊지 못해서 주변 사람들한테 엄청나게 입소문을 내고 다닐 정도였고요. 주연 배우라던가 감독 누구 하나 유명하지 않았지만 이 영화는 무려 국내 관객만 150만 명을 끌어모았죠. 무엇보다 놀라운 점은 강한 폭발력과 긴장감 넘치는 이 연출력을 가진 영화가 무려 감독의 데뷔작이라는 건데요. 이 감독의 후속작이 바로 라라랜드입니다. 데미안 서젤이라고 하는 감독인데요. 금방이라도 끊어질 것처럼 팽팽하게 당겨진 이 활시위 같은 긴장감이 시종일관 영화 전반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높은 긴장감을 유지할 수 있는 연출이 가능한 이유가 러닝타임 내내 영화가 단 2명의 인물이 가진 심리와 행동을 집요하게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즈 드러머가 되고 싶은 앤드류, 그리고 광기 어린 폭군 지휘자 플래처의 심리 말이죠. 이 두 인물의 심리적 갈등이 폭발하는 사건은 굉장히 심플합니다. 앤드류는요, 드러머로 성공하고 싶고 당시 최고의 재즈 아티스트였던 플래처 교수의 밴드에 들어가게 됩니다. 처음에 이야기했듯이 이 플래처 교수는 완전한 인성 쓰레기의 개차반이지만 실력만큼은 탑이죠. 엄청나게 압박하는 방식으로 인내심의 한계를 시험하게 만드는 그 지도 방식을 앤드류는 꾸역꾸역 참아냅니다. 드럼에 대한 주인공 앤드류의 집착이라던가 광기가 점점 올라오게 되고 이제 됐다 싶은 순간에 플래처 교수는 가만 놔두질 않습니다. 메인 드러머 자리 꿰차기도 전에 계속해서 경쟁을 붙이는 상황이 반복이 돼요. 그 와중에 앤드류는 여친 만날 시간도 없다고 여친도 차버리고 드럼 연습에 집중을 합니다. 마침내 전국대회 날, 하필이면 앤드류가 탄 버스 타이어가 펑크가 나고요. 이게 또 택시도 없는 깡촌이야. 그래서 겨우겨우 렌트카를 빌려가지고 대회장에 도착을 했는데, 이 드럼 스틱을 렌트카에 두고 왔네? 그랬더니 이 플래처가 스틱을 잃어버린 놈은 필요 없다면서 경쟁자한테 대회 연주를 맡기려고 해요. 앤드류는 거의 정신이 반쯤 나가버리죠. 내가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데 이깟 드럼 스틱 때문에. 그래서 미친 듯이 반항을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플래처가 5시 반까지 너 스틱 찾아오면 내가 너 하게 해준다. 이 말 듣자마자 미친 듯이 렌트카로 돌아가고요. 온갖 생쇼를 하면서 스틱을 찾았는데 이제 곧 대회장 도착할 거라고 밴드 멤버하고 통화하는 바로 그 순간 트럭하고 교통사고가 나고 맙니다. 자, 근데 당연히 이 정도에서 물러설 앤드류가 아니죠. 피투성이가 되어서까지 차 밑에서부터 기어 나와서 드럼 스틱은 두 손 꼭 챙기고 당황하면서 붙잡는 트럭 운전사를 뿌리치면서 기어코 공연장으로 달려가게 됩니다. 자, 과연 앤드류는 어떻게 됐을까요? 나머지는 직접 영화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앤드류는 왜 이렇게 미친듯이 드러머가 되는 거에 집착하고 이 악독한 플래처 교수에게 빠져나오지 못했던 걸까요? 바로 두 사람의 관계와 성격에 그 답이 있습니다. 흔히들 이 위플래시라는 영화를 볼 때 악랄한 지휘자하고 성공하고 싶은 학생의 이야기로 보는데요. 제 눈에는 사실 이게 앤드류하고 플래처 교수는 약간 뭔가 서로를 잊지 못하고 그리워하는 연인처럼 좀 보였어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고요? 영화에서 그려진 앤드류는 굉장히 소심하고 존재감이 없는 학생입니다. 자존감도 없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지점은 바로 앤드류의 친아버지인데요. 이 아빠는 시종일관 앤드류한테 가스라이팅을 해요. 인정을 안 해주는 거죠. 엄마는 심지어 집을 나가서 현재 같이 살고 있지 않은 상태인데 아빠는 그런 자기 상황을 숨기고 싶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내재된 분노를 아들 앤드류에게 몽땅 투사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앤드류의 자존감은 계속해서 깎이게 되고, 그러니까 나는 아무 쓸모도 없고 뭔가 스스로 할 수 있다라는 생각도 아예 하지 못하게 돼요. 이런 모든 성격적인 특성은 바로 의존성 성격 장애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의존성 성격 특성을 가진 이 사람들은요, 반대 의견 말하는 걸 너무너무 힘들어하고요. 왜 우리도 식당 가가지고 뭐 하나 요구하는 거 힘들어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종류의 성격 성향,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원하는 거라면은 그게 굉장히 불쾌하고 진짜 더러운 거라도 스스로 막 자원해서 하기도 합니다. 왜냐면은 내가 그 사람의 인정을 받는 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혼자 있을 때는 너무 무력하다고 느끼면서 자기한테 관심 보여주던 사람하고 관계가 조금이라도 멀어지면 그걸 그렇게 못 참아요. 그래서 급하게 또 다른 사람을 찾게 됩니다. 영화 내에서도 앤드류는 전형적인 의존성 성격장애의 특성을 보여줍니다. 20살인데 아빠랑 영화를 그렇게 자주 봐. 근데 이 자체가 사실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영화를 보는 취향 자체가 아빠 세대의 그 40-50년대 흑백 영화를 막 보고 앉아있는 거예요. 내가 보고 싶은 게 아니라 아빠 취향을 맞춰서 힘들어도 그냥 같이 꾸역꾸역 봐주는 거죠. 그러니까 맞춰주는 게 습관이 된 거예요. 심지어 앤드류가 정서적으로 의존할 수 있는 엄마도 없기 때문에 아빠에게 전적으로 정서를 의존하는 상황이 반복됩니다. 바로 여기서 성격 심리학 배울 때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가 나옵니다. 이런 의존성 성격 특성을 가진 사람들이 아주 푹 빠지는 성격 유형이 있어요. 자기성 성격 장애를 가진 사람을 만나면 아주 대환장의 콜라보가 시작이 됩니다. 자기성 성격 장애를 가진 사람의 특징은 다음과 같아요. 내 성공을 하려면 다른 사람을 착취하고 이용하는 걸 너무너무 당연하게 생각을 하고요. 내 능력에 대해서 약간 좀 비현실적이다 싶을 정도로, 아니 저게 가능해? 라고 싶을 정도로 자신감을 보여요. 그래서 나는 언제나 특별 대우를 받아야 되고 다른 사람의 감정을 계속 무시하는 게 익숙해요. 그래서 겉보기에도 오만하고 건방진 태도를 보여주겠죠. 그래서 이런 자기성 성격장애와 의존성 성격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모아둔 집단을 흔히 볼 수 있는 게 우리 그 아래 보면 사실 자주 많이 나와요. 바로 사이비 종교 집단들이 그렇습니다. 교주들은 자기를 신으로 떠받들어주는 신도들한테 숭배를 받아서 좋고 돈도 버니까 좋고, 또 반면에 의존성 성격장애인 사람들은 내가 정서적으로 기대면서 안정감을 느끼니까 좋고, 이런 관계들이 많이 나오기도 하죠. 다시 영화로 돌아오게 되면 플래처 교수는 딱 전형적인 자기애성 성격 특성을 가진 인물이에요. 그리고 앤드류는 의존성 성격 장애를 가진 사람이니까 그렇게 폭언과 패드립이 난무하고 그 와중에도 둘이 붙어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이 둘의 콜라보로 천재적인 재즈 드러머가 탄생하게 되는, 어찌 보면 비극적인 이야기가 위플래시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위플래시로 읽어낸 성격장애,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도 내가 지금 만나는 사람이,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혹시 나와 어떤 관계에 있는지 되짚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옆집에 사는 뇌과학자 이슬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